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제 1번 문제인데, 그 사례 1과 사례 2를 읽고, 이게 이제 논제죠? 논제고,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 이제 질문이라고 나오는데, 이후의 시험지에서는 이제 다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반영하여 질문의 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사례형 시험이 편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개요까지 짜줘요, 여러분들. 이거에 맞춰서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글자 수 배분이죠. 글자 수 배분. 글자 수. 1200자를 어떻게 쓸 건가? 이게 몇 자까지 배분할 건가? 요거만 이제 요거 고민하시고 그거를 개요에 담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례 1과 사례 2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관점.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논술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관점을 반영해서 이게 이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글을 작성해라. 요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거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발견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냥 발견해내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뭐라도 쓰면 점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가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동일하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동일한 거랑 다른 거랑 찾아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시험에서 이제 50점인데, 요 이제 질문마다 이제 조건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점이 배분돼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내야 돼.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요 4개인데 4개마다 이제 과연 50점이 어느 정도씩 배분되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추론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글자 수에 여러분들 담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1200자잖아요. 뭐 이제 단순하게 하면 이게 4개 4분의 1씩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00, 300, 300, 3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쉬운 거에는 점수가 적고 어려운 거에는 점수가 더 높겠죠.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글자 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분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주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4개 요거 이제 쓰면 어쨌거나 뭐라도 이거에 맞춰서 쓰기라도 하면 점수가 여기 나눠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점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기본 점수 딴 상태에서 표현이나 이런 거를 논증이나 논리적 구조나 이런 거 훌륭하게 하면 진짜 이제 훌륭한 답안이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쓰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이 먼저다. 형식이 먼저다. 그리고 A와 C에 대한 이 두 번째는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안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규범적 판단, 법적 판단. 규범적 판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법적 판단이? 법은 여러분 제재죠? 제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거죠. 처벌 아니면 뭐 돈을 주라 뭐 이런 거니까 A와 C에 대해서 뭐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됐는데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만약에 이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된다면 그 근거는 뭐냐, 그리고 상이해야 된다면 그 근거는 뭐냐, 이거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거고, 요거는 좀 이렇게 논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점수가 우리는 뭐 주어져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높겠죠.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조합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 4번이네. 좀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견해, 그러니까 논술은 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견해를 묻는 건데, 2와 3 중에 어느 거, 이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되는 거랑 이제 상이해야 되는 거는 어느 것이고, 이제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 요 4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4번째가 제일 어렵죠, 딱 봐도. 그러면은 4번째 점수 배점이 제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견해를 묻는 건데, 이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자기 견해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그 관점이나 어떤 이제 입장들을 제시해서 이제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약간 기계적인 거고,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게 있고 재량이 없는 게 있는데, 논술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배점이 더 이제 높겠죠. 그리고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거는 당연히 배점이 이제 낮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서,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질문의 순서에 따라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는 네 번째 단락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처음 나와서 이제 쉬운 거예요. 그 뒤에 가시면 좀 이제 여러분들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쨌거나 이제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배점이 같다 그러면은 300, 300, 3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계율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1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의사인 A, 요새 이제 의대 가려고 다 난리 났는데, 의사인 A씨 해외 참석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려고 이제 카카오 택시 이제 불렀어요. 콜택시를 불렀는데, 잠시 후 도착한 택시 운전사 B, 그래서 이제 힘들죠? 이제 되게 이제 생계가 이제 어려웠겠고, A씨는 비행기까지 타고 이제 해외 참석할 정도로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A를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겠죠. 해외 참석이니까. 그래서 A는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길대로 가자 했지만, 이제 B는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내비게이션보다 잘 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빠른 길을 더 잘 안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켜지 않았습니다. 근데 길이 막혔죠. 내비가 요새는 더 짱인데 티맵을 썼어야 했는데 이제 티맵을 안 썼어요. 티맵을 안 써서 길은 막혔고, 택시가 도로에 멈춰 있던 중에 B는 갑자기 심정지가 왔나 보죠. 심정지가 왔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A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B를 깨워보려 했지만 고민이 됐겠죠. 나 이제 늦는데 이제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근데 B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워져서 다급해진 A는 B를 그대로 둔 채 다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대요. 그래서 해외 학회는 뭐 참석할 수 있었겠죠. 근데 A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어서 B가 곧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B는 A의 기대와 달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게 이제 사례 1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2 바로 보시면, 회사원 D는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카카오 대리기사를 요청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기사 C는 D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네, 만취한 D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정확한 만취 상태니까요. 동호수를 알려주지 못한 채, 만만한 게 이제 대리기사니까 이런 경우 많죠. C에게 막 욕을 했나 봐요. 쌍욕을 했고, 그래서 이제 C가 괴로웠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아파트는 얘기했기 때문에 아파트 근처에 도착할 무렵에 D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대요. 그래서 유사하죠, 요게. 요게 이제 의식을 잃은 점이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C는 D를 깨워보려고 했지만 D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D가 사는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C는 다른 대리 호출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 D의 차를 주차하고 떠나버렸어요. D의 차를 이 사람도 바빴으니까 이제 떠났겠죠? 그래서 C는 D를 차 안에 홀로 남겨놓았지만 시간이 지나 술에 깨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죽게 해야겠어? 이러고 하는데, D는 C의 기대와 달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사망한 것까지 이제 유사한 점이죠. 유사점 차이점. 읽으면 기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뭔지. 그거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쉬운 거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점수가 100점이 낮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쓰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관점도 많이 나와요. 이제 리트 시험에. 어떤 상황,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를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쵸. 요 사안으로 치면, 과연 A와 C는 B와 D를 내버려두고 떠났어야 됐을까? 이걸 이제 고민할 만하죠. 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행동의 자유가 있다. 행동의 자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B와 D죠. 내가 A와 C가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적용해서 사례 1과 2를 대입하면 둘 다 뭐 이제 법적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 뭐 혹시 뭐 논증을 할 때 뭐 택시기사랑 이제 택시기사도 이제 특별한 관계다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할 수 없다. 요렇게 이제 하면 그 뭐 A와 C에 대해서 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도출될 거고.
그래서 이 주제 나오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도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개인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구할 의무는 없다. 구할 의무는 없고, 안 구했다고 해서 설령 이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을의 입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르겠죠. 여러분, 논술 문제는 이런 대립되는 의견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립되는 의견을 갑과 이제 을의 의견을 이제 비교해보고 논리를 이제 쫙 정리해본 다음에 어느 한 의견을 선택해서 갑이든 을이든 요 이제 다른 입장을 반박해봐라. 요게 이제 논술 시험이고, 그래서 자기 견해를 선택할 때도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잘 짜지는 쪽으로 여러분들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 자기 견해를 쓰는 게 아니라 답안이 잘 써지는 쪽을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면접 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가셔서도 답이 잘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좀 더 이제 편드는 쪽으로 이제 가시면 논리가 이제 꼬여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을은 이제 자유라는 키워드가 이제 반복되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생명이나 안전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맞는 얘기죠. 공동체.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 중에 어느 게 우선하냐, 이걸 이제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대표적인 게 국가죠, 국가. 여러분들 개인과 국가.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공동체, 이 입장은 이제 갑과는 좀 다른 입장이죠. 공동체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입장을 그 사례에 대입하면 갑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된다는 쪽,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되는 쪽, 뭐 이제 갑 입장, 을 입장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 이제 논증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갑은 약간 이제 개인주의적인 입장이고, 을은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 의사처럼 이제 학회가 급해서 어쩔 수 없다. 과연 이게 이제 합리적인 항변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 일. 그거 아니죠. 학회 가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우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예외는 아마 이제 적용이 안 되겠고.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명을 구할 상황이면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갑이랑 완전 이제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읽으셨으면 다시 이제 논제랑 조건이랑 이제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를 짜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요거에 맞춰서 이제 개요를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시면 사례 1과 사례 2를 읽고 관점, 갑과 을의 관점을 이제 반영해서 요거의 순서에 따라 글을 그냥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 요거 이제 짚어내시면 되는 거고, 딱 봐도 알 수 있죠? 유사점. 구해야 되는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했다. 이게 이제 유사점이죠. 그죠? 그리고 근데 뭐 완전히 같진 않잖아요. 뭐 직업도 다르고 뭐 이제 상황도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 그냥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이건 이제 그냥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A와 C에 대한 이제 규범적 판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규범적 판단이 뭐예요? 처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A는 그 택시기사 B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A를 이제 처벌할 수 있겠냐? 요거죠. 요거고. 그리고 C도 마찬가지. C도 대리운전 기사인데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인데 이제 회사원 D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그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A와 C에 대해서 이제 규범적 판단이 이제 동일한 거.
처벌 아니면 이제 처벌을 안 받는 거겠죠? 처벌 받는 거 아니면 처벌을 안 받는 건데,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면 이제 어떤 관점을 이제 선택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연히 어떤 결론이 이르겠습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요새 이런 결론에 이를 거고, 약간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하면 처벌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결론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결론에 이제 그 규범적 판단은 이제 동일해야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된다면 좀 약간 이제 차이점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어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보다 C가 좀 더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A는 처벌받아야 되고 C는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에 근거를 여러분들 그 근거를 찾아내셔서 이제 답안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견해는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된다와 처벌받지 말아야 된다. 그거 중에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된다.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된다. 그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느 거고 요 이제 근거는 뭐냐. 이거를 잘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4번, 요 4번이 이제 배점이 크죠. 배점이 크고 여러분들의 이제 창의력을 요하는 거는 이제 4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배점이 높다. 그래서 요 이제 글자 수 중에 좀 이제 많이 배치를 해서 그 논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유사점과 차이점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쓰고, 요거 쓴 다음에 요 두 개 중에서 논리적으로 잘 이제 논리가 세워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마지막 문단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규범적 판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된다. 요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데 요 근거를 잡아내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규범적 판단이 이제 상이해야 되는 근거. 요 잡아내기가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이제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요거를 결론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난 이제 이걸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잘 쓰시면 되는 건데, 2번보다는 이제 3번을 선택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다 이제 써놨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논제에 따라서 한번 이제 보죠. 논제에 따라서 이제 보면, 유사점은 뭡니까? 유사점은 이거죠? 상식적, 도덕적으로 인정되는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A와 C가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망했죠. 그래서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의사 A가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 B를 내버려 두고 현장을 이탈했고, B는 이제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죠. 대리운전기사 C가 손님 D를 주차장에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나서 D가 주차장에 사망했다. 이게 유사한 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쓰시면 돼요. 1단락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차이점이죠. 요 차이점을 잡아내는 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잡아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창의적인 거를 이제 생각해내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잡아낸 건 4개인데, 요거 사례 1에서 B는 내비게이션 따라가자는 A의 제안을 거절해서 이제 길이 막히게 되었지만, 사례 2는 이제 D는 이제 목적지를 운전사 이제 C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요게 이제 좀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례 1의 A는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좀 이제 급박한 사정이 있지만, 사례 2의 C에게는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 같다. 요것도 뭐 이제 쓸 수 있겠고, 그리고 사례 2의 D는 만취 상태에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C에게 욕설을 이제 퍼부었지만, 사례 1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요게 좀 이제 차이인 것 같고, 뭐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분석했을 때 사례 1의 A는 의사다. 근데 사례 2는 그냥 운전기사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좀 구호 의무의 차원에서 A가 좀 더 이제 부담이 크겠죠. 의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차이점이고, 만약에 규범적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고 하면 A는 이제 전문 의료인이라서 좀 이제 법적 비난이 가해져야 되고, C는 뭐 좀 이제 이거보다는 좀 의무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논증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발견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요 작성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해 봤어요. 요게 개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900자에서 1200자인데, 그러니까 1200자라고 치고, 요 이제 1200자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난이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이제 글자 수 배분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50점이면 뭐 이렇게 4분의 1 10 하면 뭐 12.5점씩인가요? 12점 이렇게 할 텐데, 12점,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2.5점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다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700자 쓰면 나머지 이거 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12.5점 맞으면 이제 요거 중에 요거밖에 못 맞는 건데, 일단 이제 골고루 쓰셔야 골고루 점수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점수를 여러분 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논지에서 요구하는 거를 적절한 분량으로 배분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뭐 어떤 내용을 쓰든 300자 쓰면 이제 기본 점수는 이제 먹는 거고, 거기서 좀 내용을 충실하게 쓰면 고득점 답안이 되는 거예요, 논술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점수 배분이 작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클 것 같다. 제 예상상. 왜냐면 난이도가 요거는 이제 좀 더 수험생의 능력, 창의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논술은 자기 견해가 가장 고난이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논술 유형 중에 비교, 비판, 뭐 평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 견해예요. 자기 견해. 궁극적으로 요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배점이 많고, 근데 자기 견해도 뭐 실제 자기 견해 쓰지 말고 그냥 찬반 중에 잘 써진 쪽으로 여러분들 논리를 세워서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거. 아까 그 질문의 순서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유사점. 둘 다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 보호 의무 있는 자를 내버려 두고 떠나서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는데 아까 말한 4개 적당히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뭐라도 쓰면 그냥 기본 점수 받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범적 판단이 A와 C에 대해서 동일해야 된다는 거. 둘 다 처벌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처벌받는다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둘 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갑과 을의 그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갑의 관점, 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도 뭐 이제 둘 다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도출될 거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제 둘 다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2번까지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이제 높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풀면서 어려운 게 요 이제 규범적 판단이 A와 C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달라져야 되냐. A와 C. 그러니까 한쪽은 처벌받고 한쪽은 처벌받지 않는 건데, 왜 얘는 처벌받고 얘는 처벌받지 않아야 되냐. 혹은 반대로. 그거를 제시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점에 근거해서 이제 규범적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풀어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A는 의사고 C는 그냥 택시 운전기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사가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이제 지나가다가 상상로스쿨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소방관인 경우와 소방관이 아닌 경우, 그거에 대해서 불을 끄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적 판단이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 이제 예시 답안 보시면 규범적 판단이 상의해야 되는 근거를 좀 그걸로 잡아놔서 이제 썼고, 그리고 요 자기 견해, 요 2번과 3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견해 쓰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시려면 여러분들 2번 쓰시면 되고, 나는 좀 어려운 길을 가겠다 이러면은 3번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쉬운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두 입장, 뭐 갑과 을 어느 걸로 해도 그냥 이제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A와 C는 뭐 이제 둘 다 처벌받아야 된다, 둘 다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판단해야 돼요, 판단. 어떤 거 선택할 건지.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도 한번 이제 쭉 보시고요. 그래서
갑과, 그러니까 사례형은 이제 그렇게 나와요. 갑과 을의 관점을 각 이 사례에 적용했을 때, 어떤 법적 결론이 도출되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입장, 공동체주의적인 입장. 그거를 이제 이 문제에 도입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너는 어느 견해를 지지하냐. 그래서 이 견해를 선택했으면 이 견해가 이제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까지 묻는 게 논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면접이랑 이제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견해에 이제 고르는 기준은 어느 게 이제 요거 같은 거, 어느 게 이제 답안이 쉽게 작성되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고르면 어떤 이제 반박이 들어올 건데, 그 반박까지 잘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반박할 수 있냐, 요거를 좀 생각하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틀은 정해진 거예요. 이거 다르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고, 이제 내용을 채워 넣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재량이 있죠. 그래서 논술은 정답이 있으면서도 정답이 없는, 약간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대로 안 쓰면 그냥 이제 완전히 오답인 거고, 근데 이거대로 썼는데 좀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면 이제 훌륭한 점수 못 받는 거고, 이거대로 썼는데 내용까지 충실하다. 이러면 좋은 점수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일단 형식을 갖춘 다음에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 본 이제 채점 기준표인데요. 채점 기준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 푸실 때 이거를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거는 공식 그런 거 아니에요. 공식 그런 거 아닌데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아마 이럴 것 같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는 배점이 낮고 어려운 거는 배점이 높다. 그래서 배점이 높은 거를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 시험도 사례형 보면 배점이 높은 게 있고, 그 뭐 수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점짜리 있고 3점짜리 있고 뭐 4점짜리 있지 않나요? 제가 풀어본 지 오래돼서 그런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거는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 10점 정도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요거 해서 요것도 뭐 이제 10점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한 15점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뭐 요거 해서 일단 틀 갖춰 놓으면 기본 점수 먹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이제 고득점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점수 이제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답안을 이제 작성을 했는지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락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요거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 문제는 단락까지 구성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새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단락 구성. 그러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요 개요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요라는 게 그런 거죠. 요 이제 점수 배점을 논제와 이제 조건을 보고, 요 이제 글자 수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거고, 단락은 몇 개로 할 거고, 각 단락마다 글자 수를 몇 개를 배분할 거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입니다. 요거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보셔야 되고, 요거만 잘 짜면 답안은 이제 술술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요 수업 시간에는 그런 훈련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면 되고, 잠깐만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감점 요소 있어요. 감점 요소. 논제 요구와 무관해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답안. 이거는 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에서 아예 일탈한 거예요. 일탈한 거. 논제 그냥 자기 생각 막 쓰면. 그리고 이제 주수를 호응 안 되는 비문의 존재, 맞춤법 미중수도 감점 요소고, 그리고 이제 분량 미달. 900에서 1200자 쓰라고 했는데 500자만 썼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점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분량 초과. 2000자를 써버렸다. 이러면은, 그 점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지 작성법 미준수. 이런 것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준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논리의 모순.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인 그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으로 이제 실수를 줄이셔야 되고, 일단 수비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 점수 먹고, 요거 이제 안 하시면 그냥 이제 남들보다 훨씬 훌륭한 답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먹어도 이제 고득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개요까지 이제 작성을 해보시고 저랑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사고의 흐름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사실 개요 작성까지만 잘 되면 답안은 이거대로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단 개요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진 마라. 그래서 한 이제 문제 보고 푸는 것까지 한 10분 정도, 개요 작성까지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1달락, 2달락, 3달락 나누고 이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겠다. 요거까지만 이제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 챙겨두기. 그러니까 요거까지 좀 이제 논술 수업은 좀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그 문제에서는 법적 판단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건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분석이 잘 되고, 출제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죄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죠? 요새 문제가 되는 거는 어린아이들, 애 그냥 막 낳아놓고 이제 유기하는, 어떤 부모들은 막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유기치사죄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유기죄,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방금 말한 거,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요부조자라고 해요.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요부조자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입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이제 을의 입장에서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률상 계약상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만 이제 처벌을 받고, 아까 이제 뭐 갑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게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건 좋지 않은데, 국가가 이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되지? 요거에 대해서 법률상 또는 이제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 요 대상에 포함이 되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버려두고 이제 떠나서 이제 이제 사망을 해버렸는데, 이제 버린 사람, 그러니까 A와 C 같은 사람이 이제 법률상 계약상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냐. 법률상 계약상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면 처벌을 받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부조자를 보호해야 하는 자가,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내버리거나 떠남으로 이제 성립하는 범죄. 그래서 보호법익은 요부조자의 생명, 그리고 심체의 안전,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이제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국법에서는 이제 무제한적으로 인정했어요. 국법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한 일제시대 정도의 법. 그때는 이제 아주 이제 무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제 제한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이제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이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죽든 말든 그냥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법으로 처벌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도덕성을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쟁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법과 도덕의 관계, 그리고 이제 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 이런 이제 쟁점들이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이제 면접 빈출 주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관련 판례 보시면, 여기서 국법과는 달리 이제 보호법익을 넓힌 반면에, 이제 보호 의무 없는 자 유기죄는 없애고 여기에만 이제 한정을 했다. 그래서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 책임을 관념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 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 관계 등을 설시하여 구성 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개혁상 보호 의무를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법리를 적용해서 이제 A와 C에 대해서 법적 판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기죄를 이제 이건 부정한 사례고, 요건 이제 긍정한 사례인데요. 긍정한 사례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사례냐면, 그러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버려두면 유기죄가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다. 부부는 아니지만 그 동거하는 경우 있잖아요. 동거하는 경우 요새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겠죠.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혼이랑 이제 동거랑은 여러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그냥 이제 동거하는 거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혼 하려면 결혼식이라도 올렸는지 그런 거 이제 많이 보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동거한 거예요, 남녀가. 그래서 동거하다가 그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동거하다가 이제 동거인을 그냥 버려두고 이제 동거인이 사망했는데, 이제 사실혼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거이기 때문에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유기죄가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인정한 사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점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와서 수일 동안 이제 밥도 안 먹고 이제 술만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방치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유기죄 성립을 긍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본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택시기사 타면 이제 계약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될 의무까지 그 계약상 의무에 포함되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법적 판단에서. 그런 거 이제 막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 주장하려면 그런 것까지는 이제 계약 범위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계약상 부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해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제가 판례 거기에 거의 전문 넣어놨는데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한 판례인데, 요거를 이제 왜 넣냐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이런 이제 판례인데, 변호사도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가 있고 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인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랑 다르다. 왜냐면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이 아니다, 이런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제 왜 제가 집어넣냐면, 이제 의사 있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고시의 사례를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거 이제 공공성, 이런 거에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택시기사보다는 의사가 조금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라, 이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이제 더해지면 좀 더 이제 문제가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까지 이제 챙겨 두시는 게 이제 논술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여튼 우리도 이제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는데 다 아니래요. 대법원 판례는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법률 사무라는 거는 이제 한 개인의 인생을 이제 좌우하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규범적 판단을 좀 다르게 하려면 택시기사보다는 의사가 좀 더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예시 답안을 작성해 놨어요. 근데 그거까지 이제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우리들 수준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다만 문제를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좀 이런 작업이 좀 이제 필요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런 거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고력 좀 증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문제는. 다 들어보셨죠? 착한 사마리아인 법.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유래했는데, 중요 쟁점은 아까 말한 거, 개인에게 선한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입장과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 대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냐. 법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법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요거는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제 논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과 도덕의 관계도 이제 문제가 되고, 법과 도덕의 관계.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법이랑 도덕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구분되는 영역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도덕은 자율성, 법은 타율성으로 보는데, 법으로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리트 논술에서 많이 나왔고 면접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벌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고 면책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현행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응급의료에 관해서 이제 면책 조항만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 조항까지 이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우리나라는 법 만능주의 사회니까 계속 뭐 이제 누가 이제 쓰러졌는데 이제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다 이러면 이제 이제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입법을 반대할 거고, 공동체 윤리 이런 거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입법을 찬성하겠죠. 그런 것들, 논거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하는 입장은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입장, 공동체보다 개인보다 우선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의 자유는 이제 절대적으로 보장돼서 국가는 최소한만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생명 안전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거가 이제 가능한 거고, 요게 의례 논거죠. 의례 논거. 요거는 이제 갑의 논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선한 행위를 이제 강제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그게 뭐 처벌한다고 되냐? 약간 이런 쪽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논쟁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무 공동체가 팍팍해지고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안 하니까 처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법과 도덕은 이제 별개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하지만 자율적인 도덕 준수는 한계가 있고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강력한 논증인데,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 이게 국가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처벌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논술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까지 짜볼 거예요. 개요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 듣고, 배경 지식 설명 듣고, 뭐 이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뭐 이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저랑 이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써놨으니까, 오늘 저녁이랑,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하기 전 1시간, 수업하기 전 1시간 2분, 수업 후 1시간 2분 정도 이제 상담할 수 있거든요. 어떤 주제든.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다 이제 쓰시면 됩니다. 네.